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7강의 A번에서 시작합시다. 17강의 A번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창의성을 자극해준대. 기분이 좋으면 창의성이 올라간다는 내용이죠.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의뢰 이렇게 장문 독해가 그렇듯이 처음 시작은 어떤 오해로 시작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게으름으로 빠질 수가 있대. 왜 그런 거 있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창의력이라는 게 잘 안 나오지 않느냐, 창의성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약간 이별의 고통 같은 거를 창작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말도 있죠. 굳이 이별이 아니더라도 어떠어떠한 고통을 창작으로 승화시켰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긍정적인 감정은 게으름으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감정이 창의성을 자극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앨리스 아이젠이라는 사람이 반론을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행복한 감정이 창의성을 오히려 자극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실험은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해피한 사람들한테 어떤 단어를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연상되는 단어들을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시켜요. 그러면 창의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기를 많이 하겠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엄청 많은 단어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새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실험을 했대요. 똑같이 카펫이라고 단어를 주고 "뭐가 떠오르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딱히 얘기를 잘 못하더라라는 거지. 이걸 보면 기분이 좋으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더 많은 단어를 연상했다. 즉 이게 의미하는 바 창의성이 더 높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긍정적인 감정은 창의성을 자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험을 하나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오케이, 내용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바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장문 독해라 내용이 좀 길어서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people, 사람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o assume, 가정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라고 가정하느냐? 대절이 이 어순의 목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 엔접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라 가정한다라고 시작하면 진짜 대부분은 다 뒤집어지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 떡밥을 뿌리는 거야. 자,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긍정적인 감정들이 are sources, 원천이래요. 뭐의 원천이냐면 simplistic, 단순하거나 아니면 lazy, 게으른 생각의 원천이다. 자, 지금 여기 병렬 구조는 앞에 있는 형용사, 뒤에 있는 형용사 같이 해서 think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거는 뒤에 나올 앨리스 아이젠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어휘를 잘 봐주면 됩니다. 이쪽에 negative emotions가 나오면은 뒤쪽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지. 자, 이어서 think of any highly creative person. think of는 뭐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라는 거죠. 명령문이니까 동사로 시작을 했네요. 어떤 매우 highly 높게가 아니고 매우 창의적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빈센트 반 고흐나 아니면 버지니아 울프나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긴 동격으로 봐주면 되고요.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 거죠. 명령문 나오고 and 나오면 해석이 이런 식으로 되죠. 뭐뭐 해라. 앞에서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and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자, 이런 창의적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imagine,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 생각하느냐? 그들의 창의적인 행동들이 were produced, 생산이 되었다, 만들어졌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during moments of struggle, 고난의 때에 만들어지고 tension, 긴장감 있을 때에 만들어지고 gloominess, 우울하거나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잖아, 그치? 그리고 심지어는 despair, 절망의 순간에 만들어진다 라고 당신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imagine 뒤에 문장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명접이 똑같이 숨어 있겠죠. 자, 그리고 주어가 act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니까 목적어 없었고 생산이 되었다라고 깨알같이 수동태 나온 거 하나 봐주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내용은 뭐냐 하면 긍정적인 감정 별로 안 좋다,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하거나 게으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런 창의적인 행동을 자극하는 것이다라고 당신이 생각을 할 수도 있대. 빈센트 반 고흐는 아주 세계적인 화가지만 또 세계적으로 불행했었던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앨리스 아이젠이라는 분이 바로 반론을 합니다. 앨리스 아이젠
suggested, 제안을 제시를 한 거죠. that 이하라고 제시를 한 건데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접으로 봐주면 되고요. 이 관점을 창의성에 대한 이 관점을 is wrong, 틀렸다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짝대기 긴 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앞에 대시랑 같은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로 봐주면 돼요. 똑같이 명접. 해석을 약간 not A but B처럼 해석해주면 되는데 this view of creativity is wrong. 틀렸다라고 했잖아. 틀렸고 오히려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돼. 그 뒤쪽에 instead가 붙어있죠.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 이게 의미하는 바는 긍정적인 감정이 게으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틀렸고 오히려 행복은 instead prompts, 자극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prompt 오형식으로 쓰이는데 뒤쪽에 그래서 목적어랑 보어가 나오죠. 여기 reason은 이유라는 명사가 아니고 추론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 봐주면 됩니다. 추론하다. 물론 투부정사로 바뀌었었죠 여기는. 그래서 오형식 뒤쪽에 people, 목적어 to reason, 투부정사가 보어로 들어가서 대신에 행복은 사람들이 추론하도록 자극합니다. in ways, 어떤 방식으로 추론하도록 자극하는데요. that are flexible, 유연하고 그리고 creative, 창의적인 방식으로 추론하도록 자극합니다. 그치? 유연한 것도 좋은 거고 창의적인 것도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 아이젠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대절은 당연히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대신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 하면 바로 뒤쪽에 동사, 수일치부터 체크해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선행사가 waste, 복수기 때문에 여기도 수일치 복수로 봐주면 되고요. 여기가 앨리스 아이젠이 말하는 주장인 거야. 여기 대절이 주장이라고 봐주면 돼요. 자, 이어서 어떻게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나오겠죠. 그녀의 연구에서 아이젠은 induced, 유도했습니다. 만들어내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유도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했대요. 그녀의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했는데 어떤 작은 이벤트 같은 걸 만들었나 봐. 그래서 그걸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줬습니다. 주다. 아주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로 봐주면 됩니다. 그녀가 줬습니다. 그들에게 목적어 2개 나오겠죠? 여기 첫 번째 목적어 뒤에 두 번째 목적어 나와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사형식이니까. 그들에게 작은 사탕봉지를 줬어. 사탕봉지 받으면 기분 좋죠. 아니면 또는 그들은 발견했대. A dime. dime이 10원, 그 10센트짜리 동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100원. 네, 환율 좀 올라서 한 140원. 그것 좀 하겠죠. 어쨌든 그들이 발견했대. 10센트짜리 동전을 발견했대.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앞에서 말한 참가자들이 될 거고요. 길 가다 동전 주우면 또 기분이 좋잖아. 근데 그 동전은 그녀가 놔둔 거야. 일부러 그 길에다가 놔둔 거야. 세팅을 해둔 거죠. 왜 세팅을 해뒀겠어?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려고 사탕봉지를 주거나 아니면 우연을 가장해서 10센트짜리 동전을 미리 깔아놓은 거죠. 자, 그녀가 깔아뒀었던 거는 분명한 과거, 이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완료 쓰인 거 하나 봐주면 됩니다.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여기 쓰인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그렇죠. 목관대가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는 거로 봐주면 됩니다. 당연히 목관대니까 뒷문장 불완전할 거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또 뭘 봤냐면 watched amusing film clips를 봤대. amuse란 단어가 기쁘게 하다란 뜻이잖아. 그래서 기쁘게 하는, 즉 재밌는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감정분사인데 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감정분사, 모든 감정분사는 항상 능동수동 잘 봐줘야 됩니다. 이 film clips, 동영상이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이 동영상을 꾸며주고 있는 이 친구는 즐거운이란 뜻의 능동으로 써주는 게 맞죠. 이것도 왜 하는 거겠어? 즐거운 거 보고 기분 좋아져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러한 미묘한 방법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놓고라기보다는 조금씩 자극을 주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미묘한 방법들이, 근데 어떤 미묘한 방법이냐 뒤쪽에 좀 더 나와 있는데 making, 뭐뭐 하는, 만들어주는. 근데 이것도 오형식 사역동사로 쓰이죠. 뒤쪽에 목적어 나올 거고 목적격 보어가 쭉 나올 겁니다. participants가 목적어, feel good, 보어. 사역동사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가는 거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making participants, 참가자들이 feel good, 기분이 좋아지도록,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오형식이니까. 여기까지가 making 동명사구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참가자들이 기분 좋아지도록 만드는 그 미묘한 방식들이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produced가 진짜 주절의 동사가 됩니다. 만들어냈습니다. striking changes.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추론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대요. 여기서 striking도 뒤에는 changes로 꾸며주고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 감정분사로 봐주면 돼요. 이 변화가 놀라운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능동으로 들어갔죠. PP 형태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험은 거의 다 끝났어. 실험 설정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기분 좋은 사람들을 일부러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추론 능력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겠어? 당연히 창의성에 대한 변화일 거고 글의 주제가 창의성이었으니까 창의성이 어떻게 됐을까? 높아졌겠죠. 요 뒤쪽은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문단은 그걸 정리해주는 부분이 될 텐데 이게 좀 문장이 어려워요. 일단 처음 시작을 보면은 when으로 시작하죠. 접속사로 시작하니까 주절이 아닐 겁니다. 그럼 쉼표 쭉 찾아주면 여기까지 해서 왼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 그리고 동사 쭉 이어지는 거 봐주면 됩니다. 자, 근데 왼절도 보면 지금 시작이 when given, pp로 시작하고 있잖아. 그치? 누가 봐도 pp니까 요거는 분사구문이구나. 그것도 수동으로 쓰인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과부터 얘기하면 뒤쪽에 and 병렬로 asked라고 하는 pp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asked, 요청받았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봐주면 돼요. 이게 더 어려운 이유가 given은 또 사형식으로 쓰이고 asked는 또 오형식으로 쓰이죠. 뒤쪽에 나와 있는 one word, 얘가 목적어고요. 그리고 asked 뒤에는 목적어 하나 빠지고 얘가 보어로 들어가. 자, 해석을 한번 해보면 하나의 단어를 given, 준 게 아니라 받은 거지, 수동이니까. 하나의 단어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carpet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 이 carpet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았을 때 그리고 요청받았을 때 뭐 하라고 요청을 받았냐면 to generate a related word, 관련 있는 단어를 만들어내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아까 요 부분이 되겠죠? 카펫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고 카펫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러고 A, B, C, D 얘기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인데 여기가 주절의 주어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feeling. 요거 현재 분사로 앞에 있는 people 꾸며주고 있는 애입니다. 동사 아니죠. ing 붙어 있으니까. 그럼 느끼는 이라고 해석해주면 될 텐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came up with, 여기가 주절의 동사가 되죠. 떠올립니다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떠올립니다. 뭐를 떠올리게 되냐면 더 새로운 연상들, novel, 소설 아니죠. 이거 새로운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봐주면 돼요. 새로운, 더 새로운 연상들을 떠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fresh라든가 아니면 texture이라든가, 그러니까 fresh, 갓 만들어낸 카펫, 아니면 texture, 요건 질감이란 뜻이죠. 카페트를 fresh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의아하긴 한데 뭐 texture는 그럴만하지. 보들보들한 카페트.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더 많이 만들어냈다고 했으니까 창의성이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보다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보다겠지. People in a neutral state. 안 좋은 것까지는 안 갔네.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neutral, 중립의란 뜻이죠. 중립적인. 이 사람들인데 또 하나 수식어가 더 들어가서 후가 수식어로 들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주격관계대명사로 봐주면 되겠죠. 주격관계대명사, 그리고 쉼표 찍히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으로 봐줘도 됩니다. 계속적이면 그냥 바꿔 쓰자면 and they 같은 걸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tended, 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to produce more common responses, 조금 더 흔한 일반적인 반응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러그 같은 거, 러그나 카펫이나 그게 그거잖아. 그냥 창의적이지 못한 대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 왼절 문장이 조금 어려웠는데 뭐 그렇게 특수문법이 쓰인 건 없었죠. 조금 길었고 그리고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고 수동의 분사 구문에 사형식 오형식이 쓰였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잘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근데 내용은 쉬워. 그냥 요거예요, 요거. 긍정적인 사람은 많이 말했고 부정적인, 여기서는 뉴트럴이었지만 중립적인 사람은 뭐 별 말을 못했다. 자, 마지막 people feeling positive. 여기도 수식어라고 봐줘야겠죠. feeling positive가 앞에 있는 사람들 꾸며주는 거고요.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categorized, 요걸 동사로 봐주면 되는데 요게 분류하다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기분 좋은 사람들은 분류했어요. object, 물체를 분류했는데 더 inclusive한 방식으로 분류를 했대. 요거는 포괄적인이란 뜻이죠. 포괄적인. 그리고 요 단어가 핵심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왜냐면 카펫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갓 만든 아니면 뭐 질감 같은 걸 떠올렸다는 거는 더 넓은 범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것을 포함해야 되니까 포괄적인이라고 표시를 한 거죠. 다른 단어로 바꿔 쓰자면 뭐 expansive 같은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의미하는 바는 창의성이 더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쉼표 ing로 분사구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ating, 분사구문 들어간 거 하나 봐주면 되고. 자, 근데 rate는 보통 평가하다란 뜻인데 여기서도 그렇지만 뒤에 전치사 as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 해석이 이렇게 되겠지. rating A as B. A를 B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근데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나왔네요. fringe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비주류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럼 비주류 멤버들, 그 카테고리에 그 분류의 비주류 멤버들, 그 예를 들면 케인, 지팡이죠. K는 지팡이고 그리고 purse는 지갑입니다. 지팡이나 지갑과 같은 것들 요런 게 비주류래. 뭐에서의 비주류냐면 as an example of clothing. 의류의 예시로서 봤을 때 의류의 예시에 지팡이나 지갑을 넣는 건 조금 그러니까 뭐 패션 지갑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패션 지팡이 같은 건데 좀 흔하지 않잖아. 그치? 비주류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비주류 멤버들을 뭐라고 여기는 거냐면 더 나은 member들로, 더 적합한 멤버들로 of that category. 그 분류에 조금 더 적합한 멤버라고 여기면서 평가하면서 than people in a neutral state.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주류에 속하는 갓 만든 질감 요런 표현들을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요 문장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데 쉼표 whose 이번에는 관계 소유격 관계되면서 whose를 썼네요. 그들의 분류가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whose는 바꿔 쓰면은 their, 그들의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연결사까지 포함해서 써주면은 and their 정도로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분류가 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분류가 tended, 뭐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to be more narrowly defined. 더 좁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좁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중립적인 상태의 사람들보다 그 범주를 더 넓게 봤다. 비주류에 속하는 애들도 그 범주에 속한다라고 평가하면서 포괄적으로 물체를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럼 당연히 뒤쪽에 narrowly, 더 좁게라고 하는 요 단어도 중요한 어휘가 될 거고요. 여기에 반대 단어로 쓰면은 wide 같은 단어가 당연히 있겠죠. 요 단어 쓰면은 틀린다고 봐주면 되고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바 처음 나왔던 거랑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창의성이 더 높았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장문 독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해설이 길었는데 내용은 매우 쉬웠고 문법도 문법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그치? 특히 이 마지막 문단의 문법이 좀 몰려 있어서 여기 위주로 문법은 봐주면 되겠어요. 아,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이 창의성을 자극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7강의 1번, 2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는 여러 동물들의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존 전략에서 뭘 활용하느냐? 색을 활용한대. 색을 인식하는 걸 활용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먼저 우리 인간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음식 평가를 할 때 색 인식을 활용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마토 같은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토마토가 이렇게 먹기 좋게 빨갛게 익어 있으면은 이거는 먹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막 요쪽은 막 썩어 있어. 막 갈색으로 썩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은 음식을 판단할 때 우리는 색을 활용한다. 색을 인식한다. 요게 첫 번째 생존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대. 뭐가 문제냐면 조명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토마토 색깔을 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토마토를 비추고 있는 조명이 파란색이야. 파란 조명이 비추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토마토도 색깔이 바뀔 거 아니야? 우리 눈에 들어오는 색깔이 토마토의 파란색 빛깔이 섞여서 좀 이상한 색깔, 뭐 보라색이 되려나? 그렇게 조명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인식도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즉 착시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점이래요. 그러면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걸 활용하는 전략이 무엇이냐? 동물들이 위장 전략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색을 통해서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해서 보색을 만들어낸대. 여기서는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카운터 쉐이딩이 뭐냐면
쉐이딩이 명암이란 뜻이잖아. 카운터는 반대란 뜻이니까 반대로 명암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상어가 있는데 요 상어는 포식자잖아. 먹이를 사냥하려면 최대한 눈에 안 띄어야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물고기가 이 상어를 볼 때에는 이 밑에 쪽이랑 좀 비슷한 색깔로 보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바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울 테니까 어두운 색깔로 등 쪽이 칠해져 있을 거야. 그러면 반대로 밑쪽에서 위를 볼 때에는 태양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잘 보일 테니까 여기는 밝은 색깔이어야겠죠? 그럼 밑에 쪽, 배 쪽은 밝은 색깔로 칠해져 있어야 그래야 이제 먹잇감들이 상어를 봤을 때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호색을 만들어낸대요. 문어처럼 아예 색깔 다 바꾸는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색을 착시해서 만들어내는 위장 전략. 이런 걸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 먹기 위해서 색을 판단한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활용해서 또 생존 전략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 그 정도로 봐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우리가 음식 평가를 할 때 색으로 한다. 색으로 인식해서 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likely evolved. likely가 나왔는데 요거는 아마도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진화시켰을 것입니다. 색 인식을 진화시켰을 것입니다. 쉼표 삽입으로 in part 들어가 있는 거 봐주면 되고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혹은 어느 정도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색 인식을 활용하게 됐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better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 쓰였네요. 더 잘 알아내려고 알아내다의 목적어 필요하겠죠. 이렇게 명사절로 whether or not까지 접속사로 볼게요. 이거는 명사절로 들어간 거 figure out. 알아내다의 목적어 부분. 그 음식이 먹어도 좋은지 good to it. 먹어도 좋은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더 잘 알아내기 위해서 색 인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의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햇빛에서는 ripe tomato 익은 토마토가 ripe 익은이란 뜻이에요. 잘 익은 맛있는 토마토가 반사할 것입니다. 특정 부분을 portion 부분이고요. 그 빛의 특정 부분, 햇빛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특정 부분이라는 것은 red, 빨간색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빨간색 영역을 반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looks red, 빨갛게 보이고 eatable,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기 앞에 부분은 과학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지. 빛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나머지 색 영역은 흡수하고 빨간색 영역만 반사하기 때문에 그 색깔로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빨간색을 반사하니까 looks red and edible. 빨갛고 먹을 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세미콜론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부연 설명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rotten은 썩은이란 뜻이지. 썩은 토마토의 경우에는 반사합니다. The light, 그 빛을 다르게 반사한대, differently. 그리고 어떻게 보이냐면 looks brown, 갈색으로 보이게 된대. 그러면 갈색 부분을 반사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disgusting. 갈색이면 좀 먹기 그래. 토마토가 갈색까지 변했으면은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역겨운이라고 해석되는 disgusting 쓰인 거 봐주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봐줄 만한 거는 얘가 지금 looks 뒤에 나왔다는 건데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주어가 토마토였어요. 토마토가 역겨워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이냐? 감정 분사가 쓰인 걸 봐주면 되는데요. 지금 주어가 토마토였기 때문에 토마토가 감정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능동으로 들어간 거 봐주면 됩니다. 여기 ing 들어가죠. pp 같은 수동 들어가면 안 돼요. disgusted. 그러면 틀리겠지. 자, 그 다음 문장은 it is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빛을 반사하는 light reflecting properties. 특성입니다. property 특성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빛을 반사하는 특성을 다시 말하면 반사율이라고 할 수가 있대요. 반사율, reflectance. 이것도 과학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반사를 어느 부분을 반사해 주느냐, 그럼 색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의 빨간색이냐 아니면 갈색이냐, 그 색깔이 중요한 것이다. 자,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 하면 it is로 시작한 문장은 웬만해선 뭐가 있어. 그치? 가주어 진주어를 쓰였든 아니면 이렇게 여기선 가주어 진주어는 아니죠. 강조용법이 쓰였든 지금은 이때를 사용해서 이때 강조 구문이 쓰였죠. 뭐뭐한 것은 뭐뭐한 것이다. That are important.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라는 강조용법으로 봐주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not the fact. 뭐뭐가 아니라 라고 나오는데 not the fact하고 fact를 꾸며주고 있는 대절이 한번 다시 나옵니다. 요거는 세미콜론 뒤쪽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어떤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대절. 요거는 동격의 대소로 봐주면 되겠죠. 앞에 선행사인 팩트를 꾸며주고 있는 동격 대소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is illuminated 비춰지고 있다 by the sun 태양에 의해서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즉 중요한 것은 not the fact 이 사실이 아니라 these light reflecting properties 이 빛을 반사하는 특성 즉 색깔 반사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볼 문법 사항은 여기 대시 강조용법이긴 하지만 지금 결국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친구기 때문에 강조용법을 걷어내고 보면 얘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럼 뒤쪽에 동사의 수일치를 마지막으로 봐주면 됩니다. 여기 수일치가 are, 앞에가 복수였기 때문에. 자, 그럼 물체를 비추는 빛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물체가 무슨 색을 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빨간색 토마토가 under a blue lamp. 파란색 램프 아래에 있는 빨간색 토마토도 is just as edible. just as 마찬가지로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빛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파란색 램프 아래에 있어도 걔는 먹을 수 있어. 자, 그 다음 문단은 아까 파란색 램프가 떡밥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법이 하나 나오는데 it so happens 대절 여기서 itthat은 일단 가주어 진주어로 쓰였고요. 그러면 이 뒤쪽이 대절 진주어가 될 테니까 쭉 끝까지 묶여서 이러하다는 것이 so happens 발생하다라고 해석이 될 거잖아. 그래서 it so happens 대절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됐다 같은 느낌이야. 아유 그렇게 됐다. 조금 더 문어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공교롭게도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공교롭게도 그것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that 이하합니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데 빨간색 토마토는 흡수합니다. 파란 빛을. 그리고 does not reflect it. 그것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토마토의 그 특성이 되겠죠. 반사율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그 잘 익은 토마토는 파란색 램프 아래에 있는 그 잘 익은 토마토는 does not look red, but black.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검은색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not A but B 형태로 봐주면 돼요. 검정색까지 가나? 근데 그럴 것 같긴 해. 뭐 완전 새까만 색은 아니겠지만 그죠? 파란색을 흡수하고 이걸 내보내질 못하니까 그럼 걔는 색깔을 내보내지 못하는 거야. 즉 반사시킬 빛이 없기 때문에 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비추는 빛이 없으니까 결국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and rather 오히려 unappetizing하게 보이게 된대. 요 단어가 조금 중요한 단어가 될 텐데 일단 어휘를 먼저 봐주면 되고요. appetizer라고 많이 들어봤죠? 밥 먹기 전에 먹는 건데 식욕을 돋구어주는 게 appetizer잖아. appetize라고 하면은 식욕을 돋구다, 입맛을 돋구다라는 뜻이야. 그럼 unappetizing이니까 입맛을 떨군다, 입맛 없게 하다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요거는 지금 ing 형태로 나와 있는데 요것도 분사로 봐주면 돼요. 분사로 봐주면 되고 지금 이 unappetizing의 주어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ripe tomato, 잘 익은 토마토였잖아. 토마토가 입맛을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능동 형태 ing로 봐주면 됩니다. 자, 이 예시는 묘사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색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묘사해 준대.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냐면 it to 가주어진 주어가 되겠죠. 여기도. 요쪽 it을 가주어 뒤쪽 투부정사를 진주어로 봐주면 되고요. to separate, 분류하는 것이, 구분하는 것이 어렵대요. 그럼 여기 separate 대신에는 distinguish 같은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distinguish, 마찬가지로 구별하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이런 단어들은 separate A from B 형태로 많이 나오지. A를 B로부터 구별하다, A랑 B를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어떤 영역의 반사율을, 다시 말해서 색깔, 어떤 영역의 색깔을 그것의 illumination, 조명 상태랑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앞에서 말했다시피 토마토가 빨간색이었는데 걔를 파란색 조명을 비춘다고 해서 갑자기 까만색이 됐잖아.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문제점이래. 근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요 문제점을 활용하는 전략이 또 나오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는 이것을 활용하는 동물의 위장 전략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동물들이 take advantage, 이점을 취합니다. 수거로 요거는 활용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를 활용하다. 활용하다, 이용하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요. 뭐에 이점을 취하냐, 활용하냐면 the confusion, 요게 핵심 단어가 되겠죠. 혼란을 활용한대. 뭐랑 뭐 사이의 혼란이냐면 between the color, 그 색깔과 그리고 조명 상태 사이에서의 혼란이에요. 그냥 있으면 조명 상태 때문에 혼란이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위장을 활용을 하는 거지. camouflage. 위장이란 뜻이고요. 위장색을 만들어서 그들의 위장 세계에서 색깔과 조명 상태 사이에 혼란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은 이걸 활용하는 이 혼란을 활용하는 많은 동물들은 가지고 있대요. 더 어두운 backs, 등이죠. 더 어두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보다 bellies. 벨리가 복부, 배 말하는 겁니다. 배 쪽보다 등 쪽이 더 어둡대. 아까 상어 그림 그렸다시피 상어가 이렇게 있을 때 위쪽에서 아래쪽을 볼 때에는 바닥이 보일 테니까 바닥이랑 비슷한 색깔이어야겠죠. 그러면 등 쪽은 더 어두운 색깔이어야 눈에 안 보이겠지. 그럼 반대로 밑에서 위를 볼 때에는 태양이 보일 테니까 그럼 밝게 보여야 되니까 밑에 배 쪽은 더 밝은 색깔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밑에가 더 밝아야겠네. 그럼 배 쪽보다 등 쪽이 더 어두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darker 이 부분이 또 핵심 어휘가 되겠죠. 이게 위장색을 활용한 전략이다라고 봐주면 돼요. 아니면 또는 반대 경우도 있는데 the converse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떨 때냐면 그들이 usually hanging upside down. upside down은 거꾸로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위아래 뒤집어서니까 거꾸로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이 있을까? Like caterpillar. 애벌레들이죠. 애벌레들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얘들은 반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배 쪽이 등 쪽보다 더 어두워지겠지. 이런 걸 counter shad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counter shading이 얘가 이제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쉼표하고 whose가 나오는데 이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수식해 주는 걸로 봐주면 되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근데 거기에 플러스 계속적 용법까지 쉼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건 바꿨으면은 and it's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라고 해석해주면 되는데 지금 특이한 건 앞에가 counter shading이잖아. 그럼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데도 whose를 쓸 수 있느냐?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소유격이면 싹 다 whose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ounter shading은 그리고 그 counter shading의 흔적이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데 개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그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는 것이 upsets. 상쇄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upset. 상쇄시켜줍니다. 그 body shape revealing effects. 체형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몸의 형태니까. 체형을 드러내는 효과. 빛의 체형을 드러내는 효과. 다시 말해 빛이 비춰지면 모습이 보일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인해서 모습이 보이는 그 효과를 상쇄시켜 줄 수 있대. 정확하게는 빛과 어두운 그림자가 되겠죠. 빛이랑 그림자로 인한 체형을 드러내는 그 효과를 상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쉼표 ing 분사구문으로 봐주면 되고요. rendering. render라는 동사는 오형식으로 쓰이는데 오형식 기본 해석이랑 비슷하게 뒤에 목적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render, 만들면서. 면서라고 해석되는 거는 분사 구문이니까 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뭐뭐 하면서. 그 동물이 눈에 덜 띄도록 less visible하게 보이도록 만들면서 less가 당연히 중요하겠지. 이 모든 걸 하는 이유가 뭐야? 생존 전략이잖아. 눈에 안 띄게 해서 잘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잘 숨기 위한 것이든 생존 전략이니까 눈에 덜 띄어야겠죠. 당연히 less가 나오는 게 맞겠지. 여기도 어휘 봐주면 되고요. From a distance, 멀리서 봤을 때, 물론 가까이서 보이면 보이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에는 그 동물이 눈에 좀 덜 띄게 하면서 덜 띄게 만들면서 그 빛과 그림자의 체형을 비춰주는 효과를 상쇄시켜 줍니다. 이것이 카운터 쉐이딩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그것의 흔적은 보여질 수 있어요. 발견이 됩니다. 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색 인식을 활용해서 생존하는 전략들. 그래서 우리는 토마토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려고 색을 보는데 거기엔 조명에 따른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활용해서 또 동물들은 위장 전략을 활용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봐주면 돼요.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7강의 3번, 4번에서 시작합시다. 요거는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택에서 오는 피로감이라는 내용인데, 다시 말해 좀 쉽게 말하자면 선택장애라는 걸 생각하면 편해요. 선택장애. 선택장애가 뭐야? 너무 선택할 게 많으면 막 뭐 해야 돼 이러고 선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그런 선택장애 상태에서 오는 피로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하나 샀는데, 예를 들면 핸드폰을 하나 샀는데, 이 핸드폰에서 처음에 사자마자 설정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해보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거는 뭐 할래요, 저거는 뭐 할래요, 뭐 벨소리는 어떻게 할래요, 화면 비율은 어떻게 할까요, 등등등 그런 걸 다 소비자한테 설정을 하게 해버리면, 물론 매니아들은 그런 거 좋아하겠지만 좀 귀찮잖아, 그치? 예, 그런 거를 좀 피하게 하기 위해서, 즉 소비자의 편의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초기 설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처음 사면은 엄청나게 많은 걸 설정하진 않아. 뭐 기껏 해봐야 GPS 쓸래요 말래요, 아니 뭐 기본 언어를 뭘로 할래요, 이런 것들만 물어보죠. 요런 거는 초기 설정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죠. 소극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피로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면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선택할 내용이 너무 많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선택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어버버해질 수가 있어.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적극적인 선택을 왜 할 수가 없느냐? 그게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인간의 인지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 정신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래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려면 너무 많은 무한한 선택지는 부담이 된다. 자,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심지어는 기계도 과부하 걸리면 터지고 막 과열되고 다운되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그러기 쉽겠어.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 초기 설정 같은 것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첫 번째 문단, 소비자에게 유용한 초기 설정 부분이죠. 자, 대부분의 소비자는 would not much like,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왔죠. 뒤에 if절 해석하면 나올 텐데, 만약에 if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겠지. 여기 쉼표는 if절 안에 들어가 있는 삽입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if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이 주어가 쭉 나오고 끝까지 if절은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때의 구매의 순간에 그들이 had to choose, 골라야 한다면, had to, must 나왔죠. 뭐뭐 해야만 한다면, 자, 뭘 골라야 되냐면 모든 기능을, 그들의 핸드폰 플랜, 여기서 플랜은 요금제 말이에요. 계획이 아니야. 핸드폰 요금제에 모든 기능들을 다 골라야 돼. 아니면 또는 모든 그들의 컴퓨터의 초기 세팅 같은 것들을 다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귀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할 것이다. 매니아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한 거는 뒷문장이 되겠지만, 조금 단순하게 시켜보자면 많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너무나 많은 선택, 초기 선택 같은 것들을 소비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존재가, 디폴트라고 하는 존재가, 디폴트는 초기 설정이란 뜻이죠. 초기 설정, 많이 쓰는 용어고요. 초기 설정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saves, 절약을 해줍니다. 사형식 문장으로 봐주면 되고요. 뒤쪽에 목적어 두 개, 뭐뭐에게, 뭐뭐를 목적어 두 개 봐주면 돼요.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디폴트 세팅이 그럼 좋은 거네, 그지? 디폴트가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줄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디폴트들은, 대부분의 이러한 초기 설정들은 may well be, 뭐뭐일 수 있다라는 뜻이죠. may well be sensible,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적당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단어들 뜻만 잘 봐주면 되겠죠. sensible, 센스가 감지하다는 뜻이 있지만 이해하다, 이치에 맞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감지할 수 있는이 아니고 합리적인이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대부분의 디폴트 값들이 합리적이고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문법을 좀 어렵게 내자면 변형해서 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and랑 most of those defaults를 한 번에 묶어서 써줄 수가 있어. 요걸 바꿔 쓰면은 쉼표 딱 찍히고 most of which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적 용법을 활용해서 쓰는 건데, and라는 접속사랑 그리고 뒤에는 defaults를
정확하게는 those defaults를 같이 관계대명사로 바꿔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쉼표 most of which가 되고 해석은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defaults라고 하는 거를 선행사로 받아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때는 and랑 those default를 위치로 바꾼 거니까 당연히 여기 and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and가 없는 상태로 그냥 바로 쉼표 most of which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디폴트 세팅이라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극소수의 소비자들만이,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소비자는 없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few는 부정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부정, 뭐뭐한 사람은 없습니다. would like to spend, 소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뭘 쓰느냐? the time, 시간을 쓰는 거죠. 시간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required, 이렇게 time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럼 pp로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거고, required to obtain relevant information. relevant, 관련 있는 이란 뜻이죠. 관련 있는 정보,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병렬 구조가 하나 더 나오는데 투부정사 병렬로 to decide, 그리고 to obtain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봐주면 됩니다. to decide what choice to make, 어떤 선택을 내릴지, 만들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 즉, 정보를 찾고 그리고 뭘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그 모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 그만큼 초기 설정이 유용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초기 설정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선택을 안 해도 되니까,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 두 번째 문단부터가 핵심 내용이 됩니다. 적극적 선택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as로 시작하니까 여기가 주절은 아니겠죠. 쉼표까지 딱 묶어주면은 여기가 접속사절이 될 거고, 접속사절인데 보면은 compared라고 하는 pp부터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건 분사구문으로 봐주면 됩니다. 분사구문인데 수동으로 쓰인 거지. 목적어도 없는 상태니까 compared, 비교되었을 때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여기에서는 뭐뭐 할 때. 그 초기 설정 규칙 앞에서 말한 거, 그러니까 소극적인 선택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소극적 선택이랑 비교되었을 때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가 되는데 적극적인, active. 요 단어가 핵심이 되겠지.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시켜 줍니다. 그 결정의 cost, 비용을 증가시켜 줍니다. 때때로 엄청나게 증가시킨대. 그러면 그 결정의 비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정신력이 되겠죠. 정신력을 깎아먹는다라는 거야. 그 과정에서 in the process, 그 적극적인 선택의 과정에서 얘가 증가시킬 수 있어요. decision fatigue라는 걸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fatigue는 피로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정신력이 깎일 수 있다. 선택 피로가 늘어나게 된다. 쉼표 ing 나오네요. 분사구문으로 봐주면 되고 creating 부분은 분사구문. 뒤에 목적어 있고 해석으로 봐도 능동으로 봐주면 되겠네요. ing 형태로 나온 거 봐주면 되고요. creating problems,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for other, 다른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 for은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전치사잖아. 그럼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other, 요거는 다른이란 뜻의 형용사로 해석이 되거든. 이 other가 만약에 명사였으면 관사가 붙었겠지. another든 the other든 그런 관사가 붙었을 거예요. 그 없으니까 얘는 형용사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죠. other, potentially more important. 요거랑 같이 병렬로 여기 쉼표 있었죠. 이렇게 형용사 두 개 병렬로 decisions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그럼 얘가 이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떤 문제냐? 다른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결정할 거 많은데 할 거 많은데 지금 정신력이 딸려가지고 결정 필요에 빠질 수가 있다. 비용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결정 필요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make 오형식 사역동사로 쓰이는 거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뒤에도 make it difficult라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잘 나왔고요. 근데 이시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그치, 뒤쪽에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올 거고 그럼 얘는 make it to, 여기가 가목적어, 뒤쪽에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이 for은 뭐야? it for to 구문이죠. 이거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쓰인 거고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럼 조사가 어떻게 붙을 것이냐? 얘가 의미상 주어니까 진짜 주어처럼 해석이 되겠죠. 뭐뭐가
여기가 진짜 목적어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뭐뭐 하는 것을. 요쪽은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겠죠. 목적격 보어니까.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결정 피로가 아마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더 어렵게.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focus on 집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핵심 질문. 아까 말한 더 중요한 결정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 더 핵심이 되는 질문들, 즉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냐? 대절 수식어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수식을 해줬으니까 뒤쪽에 있는 거 동사 affects가 바로 수일치부터 체크해주면 됩니다. 주어는 복수였어. decision, central questions that affect their lives. 그들의 삶. 이거 살다란 동사 아니에요. 삶이라는 명사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들. 그럼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 문제들이 어떤 것이냐? 동격으로 하나 더 설명이 나옵니다. task 일들이죠. 어떤 일들이냐면 associated. 요거는 pp로 지금 이 task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pp. associated with면 뭐뭐와 관련된이란 뜻이니까 지금 병렬 구조가 되게 여러 개 나오는데 그들의 가족, 그들의 직업, 그들의 건강, 그리고 그들의 well-being. well-being이면 행복이죠. well-being, 행복. 그들의 loved ones,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들, 이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이야? 선택장애 때문이야. 결정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그치? 결정할 게 너무 많아버리면 우리한테 피로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써야 될 정신력이 딸린다. 중요한 결정에 가서 정신력을 못 쓸 수가 있다. 자, 마지막 문단은 이 원인이 나오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냐. 그게 인지 능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 유한하니까 그런 것이다라는 내용이 쭉 길게 나옵니다. 자, 근데 갑자기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The state of being poor. 가난한 상태는 여기 이제 주어가 되겠죠. 이 상태가 주어가 됩니다. 가난한 상태는 그리고 쉼표 and 병렬이긴 한데 삽입 형태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래서 focusing 집중하는 상태예요. 지금 병렬 구조가 being poor and focusing 이렇게 두 개를 병렬로 봐주면 됩니다. 요거는 쭉 쉼표까지 이렇게 묶이게 될 거고 가난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 상태인 거야.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how to make ends meet. make ends meet는 생계를 꾸려가다라는 수거죠. 원래는 오형식으로 쓰인 게 맞고 ends가 목적어, meet가 목적의 보어인데 여기서 ends는 목표라고 해석이 됩니다. meet는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목표를 충족시킬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까? 이제 뭐 어떻게 뭐 먹고 사냐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야. 가난해서. 그런 상태가 has, 가집니다. 지금 동사가 has가 쓰였는데요. 이 동사의 주어는 아까 말했던 state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거 수일치를 잘 해보자면 단수 동사가 오는 게 맞죠. A significant adverse effect. 이 가난한 상태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된대요. adverse, 부정적인이란 뜻이고요. 어디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갖느냐? IQ, 지능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대. 이 지능지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쉼표하면서 삽입으로 수식이 한 덩어리 쭉 길게 들어가는데 roughly, 거의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거의 relevant to 하면은 equivalent to 하면은 뭐뭐와 동등한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이게 거의 뭐랑 비슷하다는 건데 that of having no sleep the night before. 그 전날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의 그것과 비슷한 효과이다. 여기서 that은 그 효과라고 해석이 되니까 영향, 앞에 있었던 effect랑 똑같은 거라고 봐주면 되겠죠. 영어로 적는 게 낫겠네. effect. 자,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잠을 거의 자지 않는 것이 잠을 안 자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 가난한 상태이다라는 거야. 가난해서 지속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집중해야 하는 상태가 IQ 지수에 영향을 막대하게 미칠 만큼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겠어? 밑에 나오겠지만 because 사람들이 limited bandwidth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limited는 한정된이란 뜻이고요. 이것도 핵심 단어가 됩니다. 무한하냐 아니야. 한정된이야. 그럼 바꿔 쓰면 유한한이란 뜻의 finite란 단어가 있죠. infinite에서 in을 빼버린 거, finite.
근데 이 발음이 좀 다르지? 요거는 finite라고 읽죠. infinite에서는 in이 있어서 infinite라고 읽지만 in이 빠지면 뒤에가 발음이 다 바뀌어요. finite. 어쨌든 limited 혹은 finite bandwidt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andwidth는 대역폭이란 뜻인데 직역하면은 대역폭. 여기서 좀 의역하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정신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한정된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no light thing,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즉 어렵습니다라고 해석이 될 거야. 뭐가 어렵냐? it to 가주어진 주어로 봐주면 되고요. 그들이 pay attention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래. focus가 오형식으로 쓰입니다. focus가 아니라 force네요. force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뒤쪽에 force의 목적어 그리고 force의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두 덩어리 나온 거 봐주면 됩니다. them, 그들이 to pay attention, 집중하도록. 조사가 이렇게 붙지. 뭐뭐가 뭐뭐 하도록. 오형식이니까. 그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to questions, 어떤 문제들에 집중하는 건데 어떤 문제냐?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네요.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겠죠? 그들이 have little attention. 그들이 흥미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에 집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래. 왜냐하면 두 개 나왔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별로 관심도 없는데 거기에 집중하라고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이 요 대신 지칭이 좀 길게 가네. That very requirement. 바로 그 requirement, 요구를 자, 여기서 very는 형용사로 쓰였는데 very가 이런 식으로 the very 형용사로 쓰였을 때에는 바로 그라고 해석이 됩니다. 바로 그 요구가 앞에서 말한 바로 그 요구가 divert, 바꾸게 하기 때문이에요. divert는 A from B 형태로 많이 쓰이죠. 그러면 A를 B로부터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라고 해석이 될 텐데 scarce cognitive resources, scarce란 단어가 또 핵심이 될 겁니다. 요게 직역하면 희귀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 희귀한. 앞에서 말한 한정된이랑 동일한 의미로 봐주면 돼요. 그럼 요 자리에 풍부한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다 틀리게 되겠지. 풍부한 같은 단어 들어가면 틀리고요. 자, 그래서 한정된 희귀한 인지적인 자원들을 인지적 자원이라고 했지만 즉 정신력인데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다른 노력으로부터 방향을 바꾸게,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일이면 그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야였으면은 그러면 뭐 바로바로 결정 내릴 수 있겠지. 근데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갑자기 결정을 내려라라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돼? 알아보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를 탐색하는 obtain relevant information, 적절한 관련 있는 정보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거는 정신력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노력해야 될 게 많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결정들,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게 많은데 거기로부터 정신력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런 가난 얘기도 나온 거예요. 오늘 뭐 먹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정신력이 계속 점점점 깎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부해야 될 때 쓸 정신력이 별로 안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안타깝게도 IQ가 좀 부정적으로 깎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그 전날 밤 잠을 안 잔 거나 매우 동일한 상태가 된다. 정신적 피로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it's in part 그것은 부분적으로 because 뭐뭐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인지적인 결핍, scarcity 때문입니다. 요거 앞에 있었던 요 단어, 이건 형용사고 이거의 명사형이죠. 결핍, 희귀함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it이 무엇이냐? 요거는 강조용법으로 봐주면 되는데 it is 대절 강조용법으로 봐주면 됩니다. 요 대은 끝까지 갈 거고 여기 it that 강조구문 여기서는 it is 뒤쪽에 요 because of라고 하는 부사 전치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때 구문을 쓴 거죠. 여기 전치사구를 강조한 거니까 요 부분 얘가 원래는 문장의 맨 끝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people choose not to choose.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지적인 결핍 때문에 라는 게 뒤에 있었던 건데 그걸 강조하려고 이때 강조 구문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결국에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게 선택을 포기한다는 거잖아. 왜 선택을 포기하냐면 아까 말했지. 정신력의 결핍 때문에 끝난 거야. 정신력이 0%가 된 거야. 아, 안 해. 때려쳐. 이러고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For the same reason.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적극적인 선택이 심각한 burden,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이유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했었던 정신력이 끝나는 거, 정신력이 빵포로가 돼버리는 거, 인지적 결핍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적극적인 선택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초기 설정이라는 걸 해주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봐주면 됩니다. 문법이 조금 어려운 게 있었긴 했는데 솔직히 그건 문법보다 이 문장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높죠. 1학년 지문치고는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온 지문이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자, 17강은 여기까지.